안녕하세요. 2025년도 건설안전기사 필기를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설안전기사에서 필기와 실기 합격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년도부터 쭉 보도록 하면 필기시험의 합격률과 실기시험의 합격률을 비교하면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필기시험의 합격률이 좀 더 높고 실기시험의 합격률이 좀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도록 하면 필기시험의 합격률이 낮다는 것은 보다 더 실기시험보다는 필기시험에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연도가 계속 올라감으로 해서 합격률이 점점 괜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웠을 경우에 필기시험을 먼저 합격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실기시험까지 합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시험에서는 넓은 시험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예측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4과목과 5과목의 재료와 그 다음에 시공학에 의해서 넓은 시험 범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뤄보지 않았던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 예측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실기시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이 합격한 다음에 진행이 되겠고,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시험 범위가 좁다는 부분이 있겠고, 하지만 우리가 암기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필기시험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공부함으로 해서 우리가 실기시험까지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먼저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필기시험의 이론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시험에서는 이론 공부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자,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기출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이론을 통해서 먼저 큰 틀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먼저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과목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빈출도 위주의 정리 및 암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출도 위주로 정리를 한다면 보다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회독을 통해서 이론을 숙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총 6과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 4과목 건설 시공학과 5과목인 건설 재료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과목, 2과목, 3과목, 6과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1, 2, 3, 6과목에 대해서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노리면 되겠고, 4과목과 5과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락을 면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일반적으로 과락이라는 것은 40점이 안 됐을 경우 미만일 경우에 과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4과목과 5과목의 목표 점수는 50에서 60점을 목표로 우리가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1, 2, 3, 6과목에 보다 더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1, 2, 3, 6과목이 바로 실기시험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9문제가 나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8문제 정도가 바로 1, 2, 3, 6과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우리가 실기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론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 이론을 베이스로 기출문제도 그냥 막 푸는 것이 아니라 교재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풀어주면 좋냐면 첫 번째, 먼저 과목별로 기출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과목별로 전체적으로 풀어보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회차별로 풀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공부법은 상이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격 수기를 보도록 하면 과목별로 기출을 풀었을 때 보다 더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1과목에 대한 것을 쫙 풀어준 다음 그 다음에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과목별로 풀었을 경우에는 빈출 유형 파악이 쉽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주 봤던 문제들이 눈에 익게 되고, 그 다음에 자주 봤던 문제들은 보기의 위치만 살짝 바꾸면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오답 문제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빈출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나오지 않지만 이게 또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답 문제를 충분히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활용한다? 최종적으로 오답 노트를 활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오답 노트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까먹는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인 시험을 봤을 때 이 오답 노트만 한번 정리해서 본다면 우리가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는 방법과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들어봤는데, 이렇게 들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혼자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방향성을 잡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웃쌤의 무료 인강을 통해서 이론을 전체적으로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듣게 되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중간중간에 빈출도에 따라서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빈출 문제에 대한 암기 팁 같은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다 재밌게 공부를 함으로 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면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바로 카페를 활용해서 여러 학생분들과 그 다음에 웃쌤과의 의사소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카페를 활용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문제들 다른 사람이 풀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카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페도 활용하면서 오픈 채팅방도 같이 활용한다면 보다 같이 하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지루하지 않게 공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년도 건설안전기사 필기는 웃쌤의 나합격 건설안전기사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